몸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잠 한숨 안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안녕하세요. 언젠가 정직원이 되고 싶은 초짜 MC 신민철입니다. 네, 놀랍게도 밥보다 책을 더 사랑하는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입니다. 쩔만큼 쩔은 이 숙성된 전문가 강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저희가 다스베이더로 이렇게 다행히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색해. 아, 그럼요. 네. 그리고 근데 저희 프로그램이 절대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취준생들은 세상에 너무 많고도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꾸준히 떨어지고 계시고 네. 하니까 이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꾸준히 떨어진다? 아니 많은 분들이 그쵸. 이제 떨어지고 계세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죠. 그분들을 같이 구제해보자. 그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떨어졌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웨이더. 네가 쓴 자소서 이게 문제다 하는 것들을 콕콕 집어서 저희가 아주 싹싹싹 고쳐드립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지만 우리의 7월은 도서관에서 푹푹 익어가는 계절이죠. 뭐 하시는 거죠? 저 시인이잖아요. 우리 육사 선생님의 청포도라는 시. 혹시 아, 이럴 때 네. BGM도 따로 나가는 거죠? 7월은 청포도. 7월은 청포도의 계절 맞나요? 저 청포도 별로 안 좋아해요.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갈지 모르지만 내 현실은 7월에 도서관에서 이렇게 푹푹 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사실 7월 되면은 방학도 되고 놀러 가고 싶잖아요. 네. 제가 더 놀러 가고 싶게 또 오늘 또 이런 옷을 또 입고 아, 왔는데. 바캉스 룩을 또 근데 사실 그렇죠. 7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실 또 마냥 놀아서는 안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7월에 있잖아요. 네. 놀면 네. 계속 놀게 됩니다. 아, 그것만큼 네. 무서운 게 없죠, 진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잖아요. 네. 월요병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네. 일요일 날에도 일을 하면 돼. 아, 그러면 월요병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7월 달에 놀아버리면 네. 8월 달도 놀고 싶거든. 그럼 바로 9월 달에 공채가 시작이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놀게 되면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앞으로 좀 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고 좀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야 자기 내공이 올라가는데 과거에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실력을 가지고 또 지원하다 보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해줘야 됩니다. 이게 7월이야말로 네.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취준 탈출 아자님 7월에 강릉 여행 잡아놨는데 자 강릉 괜찮아. 당일치기 정도는 괜찮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내내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주말이나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또 본인한테 상을 주는 거 나쁘지는 않아요. 선생님 정해주세요. 며칠까지 허용? 일단은 제가 봤을 땐 6일 빡세게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네. 반나절 정도는 여행을 가도 강릉이면 반나절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좀 1박 2일인데 아, 그냥 아침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정도. 네, 그냥 네. 딱 하루 정도 이렇게 오케이 기분 전환하는 거? 많이 양보해서 1박 2일 정도 네. 네, 이렇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스베이더 7월 특집 지금이 놀 때냐? 이 첫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자소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방금 기어 변속한 거 좀 들으셨나요 지금? 그리고 이거 운전이 늘어요, 얘가. 차종이 변경된 거 아닌가요? 뭔가 오프로드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오, 바퀴도 두껍고. 좀 더 가열차게 가보자. 이런 느낌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소서 프로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름 이지용, 학력 서울 소재 4년제 졸업, 나이 27살, 지원 기업은 빙그레고요. 빙그레. 지원 분야는 영업 직무입니다. 특이사항은 자소서 지원 동기를 쓸 때 직업관을 밝히고 자신의 강점을 기술하라는데 당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희 다스베이더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 왔는데요. 저는
그 마음이 좀 이해도 가요. 이제는 네. 좀 몇 회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글 쓸 때 솔직하게 쓰는 글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자소서를 쓰다 보면은 그렇게 솔직하게 쓰는 거는 이제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고민되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용 학생의 고민을 한 가지씩 덜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빙그레라는 기업, 저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이름의 기업이긴 한데 이게 다 같이 떠먹는 아이스크림으로 되게 유명한 네, 그런 기업이죠. 아버지가 월급날 사갖고 오는 아이스크림.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네. 숟갈로 퍼먹는. 일단은 저한테는 그 사우나 끝나고 나서 뭐랄까 항상 거쳐가는 코스. 아 뚱땡이. 아 그렇죠. 빼내나 그렇죠. 뭐 약간 뭐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식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업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원가 구조 중에서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해서 그 상대적으로 평균 연봉이 높지 않은 편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평균 연봉이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될 정도로 업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연봉을 좀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입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네. 지금 댓글로 홍승현님이 충신이 되겠습니다. 역시 연봉이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움직이는 힘이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피디님, 저희도 충성심 좀 높여주실 수 있을까요? 나 이 얘기 하고 싶었거든. 내가 그래서 이걸 읽었는데, 이거 적절한 멘트네. 제가 너무 돌직구로 날렸나요? 한번 고민해봐 주세요. 저희 시청자 수가 10만 명이 넘으면 그때. 근데 저는 현재 상황에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10만 명 넘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야, 네, 우리 사회생활 잘하네.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돈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네.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처세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돈을 하나도 안 영업에도 줘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업직은 전공이나 경력 등에서 어떤 학생들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숫자에 대한 이해, 즉 회계라든지 원가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리고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식품 기업마다 그 유통 경로가 다 상이에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대리점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빙과류를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업무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대리점주라든지 등등등에서 굉장히 업무 채널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러한 유통 구조를 또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을 또 강조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연봉 규모도 좀 큰 편이고 그리고 전공도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면은 제 생각에 자소서 항목이 되게 까다롭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요. 네,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일단은 항목은 크게 4가지가 있고요. 아마 스크린으로 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인재상과 관련해서 본인이 적합한 거 하나 써라.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 그렇죠? 3번은 뛰어난 성과를 냈던 경험.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4번은 뭐 우리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 아이디어를 제안하라고 했거든요. 1번은 인재상, 2번은 직무 역량, 기반 역량, 3번은 인재상 혹은 가치관 인성, 4번은 로얄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의 의도에 맞게끔 적절하게 해당 키워드를 강조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이 타임이 또 왔습니다. 20자 총평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백수 씨부터 20자. 저 20자 맞춰 준비해 왔어요. 이제는 이거 준비해 와야겠더라고요, 제가. 네. 내가 아는 것들을 남들도 알 거라 생각하지 말아요. 오, 네. 딱 맞나요? 딱 맞네요. 네. 네. 있어야 될 내용이 조금 빠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읽으면서 계속 의문점이 드는 글은 사실 그렇게 좋은 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좀 잡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강쌤이 보신 요 자소서의 20자 총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나서 네. 좀 만나보고 싶었어요. 어, 왜냐하면 자소서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20자 됐나요? 20자 됐나요? 진짜 자연스러웠어요. 저 진짜 자연스럽죠.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항상 이걸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두 분이 이렇게 20자 총평을 해주셨는데 썩 나쁜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말을 듣고도 저희가 하나 해줘야 되는 게 있죠. 자, 둘, 셋.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빙글의 자소서 2번 항목이고요.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기술하라. 자,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한번 평가 의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 뭘 묻는 걸까요? 업무에 대한 이해 플러스 이를 위한 직무 역량, 기반 역량 이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 이제 또 강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다가왔죠. 네, 한번 자, 왔나요? 준비해 보도록. 왔나요? 왔어. 우리- 빨간 펜이 어디 있지? 저기 있네요. 아, 새거. 우리 이 코너 이름 붙여요. 만져주세요. 네. 강민혁의 피바다. 민혁이 피 받아줬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오늘 새 거라서. 새 거라서. 네. 뭐,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설레네요 이제. 빙그레가 찾는 빙그레를 갈망하는 지원자 갈망. 일단 단어가 간절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없어 보이는데 갈망한다고 하니까 강렬하게 뭔가를 원한다라는 성취 지향적 측면에서의 그러한 좀 적합한 부분은 좀 인정합니다. 네. 그럼 대체 이 지원자가 어느 정도로 빙그레 영업에 정말 갈망할 정도로 준비를 해왔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요. 네. 그럼 굉장히 엄격한 상태에서 이 글을 보게 됩니다. 자, 빙그레 영업인은 냉장 및 냉동 대리점을 담당하며 매출 확대와 이에 수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나름 회사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 정도는.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빙그레 영업이 냉장 및 냉동이라는 대리점을 담당한다라는 역할을 알고 쓰신 거예요. 근데 죄송스럽지만 이 내용은 직무 소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많은 지원자가 이와 같이 직무 소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평가자 입장에선 너무나 많은 지원자들이 이와 같이 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그 항목의 평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었던 업무 이해를 정말 충실히 한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빙그레 영업인은 냉장 및 냉동 대리점을 평균 몇 개 정도 담당하며 뭐 일, 주, 월 단위의 실적과 그 다음에 원가 관리를 통해서 약간 뭐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영업이 매출 확대만 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이 한 줄 가지고 조금 이 친구가 정말로 업무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남들보다 한 칸 더 가지는 못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에 분석력과 협업 능력 두 가지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분석력과 협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MC분들에게도 분석력과 협업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직무에는 분석력과 협업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점프가 너무 큽니다. 왜 대체 냉장 및 냉동 대리점을 담당하기 때문에 분석력과 협업 능력이 더 중요한지 그 이유, 즉 우리 지원자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범용적인 논리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건 아니야. 틀린 하지만 말은 아닌데. 역시나 이 친구가 갈망할 정도로 고민 많이 하고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분석해야 되고 누구와 협업해야 되는지를 적었다라면 더 그쵸. 좋았을 수 훨씬 있겠네요. 좋았죠. 훨씬 네.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첫째, 그다음에 어디 둘째 여기 나왔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활용한다는 건 가독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맞아요. 네. 그리고 문단을 첫째 문단과 지금 둘째 문단으로 나눴는데 첫째 문단은 영업직에 특화된 지원자입니다. 둘째, 연대의 가치를 몸소 체득한 지원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영업에 적합하다, 이건 아마 조직에 적합하다라고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름 이거는 고민을 좀 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 두 갈씩 문단 안에 두 갈씩 문장을 제안함으로써 가독성적인 측면의 강점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요거 데이터를 축적한 후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영업은 말로 하고 그냥 정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말 그대로 굉장히 다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과학적이면서 체계적인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점주님을 설득해서 단골 확보 매출 중에 영향력을 끼쳤다. 자, 여기서 제가 약간 이 친구가 약간 좀 뭐랄까 표현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의점은 이미 그 본사에서 그러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 과연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한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 화려하게만 작성됐지 우리 지원자의 이제 실제 모습이 좀 보여지진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야 네가 써봐. 이거 글자 수가 다 담을 수 있는지. 내가 진짜 이거 진짜 또 줄입니다 진짜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어쨌든 그런 걸 줄이셔야 돼요. 아 그리고 영향력을 끼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대체 영향력을 어떻게 끼친 거야? 사장님한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영향을 끼친 건지 아니면 진짜 매출에 영향을 끼친 건지 아니면 원가에 영향을 미친 건지 물론 조심스러울 수는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약간 좀 추상적인 성과가 돼버리겠죠. 차라리 매출 증대에 정확한 수치 같은 것들이 들어갔으면 좀 더 나았을까요? 근데 이거 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50%가 향상됐습니다. 말이 되냐고 그거 여러분들 알바생 해가지고 50% 이렇게 향상되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말은 제가 방송 잘해가지고 구독자 갑자기 20만 명이 늘었다라고 뻥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0.2% 증가했다. 차라리 나 같으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50%가 증가했으면 근처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둘째 부분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요건 좀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나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말 그대로 협업 능력 있어요, 리더십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했어요 했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협업을 발휘했는지 행동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 왜? 네. 점점 갈수록 어떤 느낌이 드나요? 글자 수의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그렇죠. 급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면 줄이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좀 더 줄일 텐데 또 줄이다 보면 제 수명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요것만 아니면 붙을 수도 있었다 하는 지용 학생의 자소서 광탈의 원흉 그건 예. 무엇일까요? 우리 지원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화려한 키워드를 남발하고 있어요. 뭐 분석력, 협업, 리더십, 연대의 가치 등등등. 특화. 예,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본인을 어필하려다 보니까 네. 약간 과한? 과한. 투머치야. 예,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뒷부분의 증명 단계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광탈의 원흉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 고맙습니다. 네, 언젠가 맞을 거예요, 우리 네. 둘이. 네, 악수 한번 합시다. 네. 언젠가 저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네,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 이걸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랑 캠페인 홍보 활동인데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가 먼저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당시에 자신 있었던 분석력을 발휘했지만 실패를 하면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후 캠페인 홍보 활동에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담아냄으로써 어떠한 복잡했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만의 어떠한 분석력을 키울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참 센스 있는데. 와, 저 지금 넋을 잃고 들었어요. 나도 지금 깜짝 놀랐네. 네. 나도 깜짝 놀랐어.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이게 지금 제가 느꼈는데 네. 제가 이상한 얘기하면 굉장히 빨리 오고요.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얘기하면 약간 좀 뭐랄까 천천히 클로즈업을 해주시고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그리고 지용 학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또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자소서를 굉장히 스킬풀하게 썼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되게 많이 써봤겠다. 그렇다는 건 되게 많이 떨어져 봤겠다. 얼마나 떨어졌길래 이렇게 늘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과연 이 자소서에서 보여주는 자신감이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지 없는 자신감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네요. 궁금하면 저희가 또 해볼 수 있는 게 있죠. PD님 전화 한번 연결해 주세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댓글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이지 드래곤 학생.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용 학생 반갑습니다. 다스베이더예요. 근데 지용 학생 제가 궁금한 거는요. 자소서 되게 많이 써보셨죠? 상반기에 한 15개 정도. 15개. 15개 정도면은 구력이 어느? 일단은 평타 쳤다는 거죠. 네, 평타 정도. 많이 지원한 건 아니에요. 평균적인 정도의 수준이신 것 같아요. 그럼 빙그레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기업에 떨어지셨잖아요. 사실 속상하지만. 네, 그랬을 때 좀 기분이 좀 어떻던가요? 그래도 좀 기대를 했는데 나름 잘 썼다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했는데 역시 본인도 네. 잘 쓰는 거 알고 있어. 네. 좀 안 좋은 결과를 맞아서
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역대 저희 방송에서 등장했던 자소서 중에서 강쌤한테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자소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주시면서 이렇게 딱 날카롭게 지적해주시고 또 칭찬해주셔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강쌤한테 특별히 궁금하신 거는 더 없으신가요? 상반기에 지원했던 기업에서 이제 서류가 통과했는데 이제 자소서를 복붙할 생각은 없는데 이제 경험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풀이할까가 좀 많이 고민이 돼서 만약에 이 경험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조했으면 네. 다른 역량을 강조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좀 문장 구조만 좀 바꿔서 다시 하는 게 좋은지 좀 감이 안 잡혀서 궁금해요. 같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뉘앙스를 나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했다라는 느낌보다도 과거에 내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커뮤니케이션의 미흡으로 실패했던 그러한 걸 뭐랄까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소재에서 이렇게 더 함으로써 나만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또 정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본인이 더 있어 보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더 뭔가 성장하는 네네. 그런 느낌을 좀 담아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경험이 고갈되어 있다면 실패의 경험도 한번 꺼내볼 그럼요. 만하다. 바닥을 쳐야 올라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우리가 처음에 자소서에서 느꼈던 이 자신감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다. 맞아요. 네, 이런 쪽으로 좀 확신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난 지용 학생을 빙그레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빙그레한테 그러면은 한마디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아까운 이제 놓쳤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하반기에 한번 다시 문 두드려줄 테니까 그때는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빙그레가 실수는 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나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아주 좋아요. 예, 자신감 있으시고 아주 좋습니다. 어필하겠습니다. 진짜 자세가 너무 감동적일 정도로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좋은 소식 이제 받으시게 되면 저희한테도 꼭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훌륭하신 분이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 의도도 파악해봤고 증명까지 해보고 또 같이 써보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세 번째, 각인입니다. 각인하라. 저 손자가 움직였어요. 아까보다 발전했습니다. 2분 가만히 있었지만. 네, 각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각인이 될까요, 강쌤? 평가자가 좀 더 쉽게 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소제목을 쓰시고 두 갈식으로 뭔가 필요한 역량과 본인의 역량을 문단으로 나눠서 수사를 활용했다. 각인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표현, 이런 단어들 너무 지나치게 강한 단어를 쓰다 보면 불필요하게 수준을 좀 높여서 평가하는 엄격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런 조사 같은 것들 네. 은, 의, 는, 을 뭐 이런 것들 최대한 줄이시면서 단어를 좀 더 다이어트를 하셔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글자 수를 좀 확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백수 씨는 이렇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분이 조금 더 문장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문장을 잘 읽히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택과 집중이요. 선택과 집중. 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다시 한번 써보시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ROTC 출신을 우대한 동안 진짜인가요? 예. 모든 기업에서 우대하진 않지만 우대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영업을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본인 혼자 사지 못하는 것을 많은 자원을 활용해서 극대화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즉 관리의 역량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장교 출신으로서 그런 관리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우대해 주고요. 그다음에 ROTC로서의 어떠한 절제된 그런 끈기라든지 이 조직지향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또 기업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럼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우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채용 공고에 따라 가지고 네. 항상 뭐 우대할 때도 있고 기재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당당하게 장교라는 부분을 어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빙그레에 지원해서 광탈한, 너무 아쉽지만 광탈한
오늘은 네. 아깝게 탈락했으니까 깝탈이라고 합시다. 네, 깝탈. 네. 깝탈. 처음 들어본 단어지만 네,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깝탈한 이지용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고쳐봤는데요. 강쌤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평가자는 제가 이제 과거에 기업에 있을 때 평가자를 이제 교육시켰을 때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믿지 마라.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무조건 믿지 말아요. 무조건.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 친구가 과거에 제가 실패했어요라도 적어버리면 누가 실패한 경험을 거짓말로 쓰겠어요. 되게 진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들 또 실패한 거 쓰다 보면은 너무 걱정돼가지고 나 안 뽑아주면 어떻게 할까 걱정될 수 있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그러한 노력했던 걸 믿으시고 좀 솔직하게 본인의 역량의 발전 단계들을 적절하게 담아내시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다스베이더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그리고 각인하라. 감사합니다. 네, 요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내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둘, 셋. 잘 됐으면 좋겠다. 너 기억하.